안녕하세요, 여행자입니다. 요즘 여행업이 진짜 뭐 거의 초토화거든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를 따로 말하진 않겠지만 거의 뭐 5월 18일자로 뭐 권고사직 메일 보내고 하루 만에 뭐 퇴사하라고 하는 등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살벌한데, 이 와중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죠. 이 시국이 길게 갈 거냐 짧게 갈 거냐를 어떤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만 말하면 올해 말까지도 사실 전쟁의 여파가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이게 사실 좀 너무 편향적이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쓸 수도 없을 정도인데, 한국 매스컴 보도 내용만 보면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트럼프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고, 또 트럼프가 거의 뭐 시진핑에게 굽신굽신 거렸다, 여기에 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굽신굽신 거리다 못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나오는데, 해외 언론도 보고 뭐 중국 언론도 보고 하니 차이가 사실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사실 많은 걸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받은 선물을 대놓고 에어포스원 타기 전에 싹 다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빈이 방문한 나라가 그 나라가 보는 앞에서 선물을 싹 다 버린 걸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와, 저걸 보고 당분간 코로나 때처럼 다른 알바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유야 대부분 알겠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도청이나 어떤 이런 위험이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사실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중국 현지 여행사들이랑도 거래를 할 때 보면 중국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선물을 보는 앞에서 버리고 그 사진을 공개했다는 건 체면을 중요시하는 나라인 걸 알고 일부러 보는 앞에서 버려서,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약간 공개 망신을 일부러 준 게 아닌가. 여기에 두 명의 좀 인물을 봐야 되는데요. 국무장관 루비오랑 그 다음에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인데, 우선 루비오 국무장관을 보면 상원 의원 시절부터 뭐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전 탄압 관련, 그리고 위구르족 인권 침해 관련 제재법을 주도한 대중 강경파입니다. 2020년에 중국이 제재 명단을 올렸는데, 이번에 뭐 국무장관 자격으로 동행해서 중국을 방문을 했죠. 아마 미국이 일부러 분명히 약간 의도한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0년에 중국에서 입국 금지를 했었는데, 뭐 한자 이번에 방문을 하니까 한자 표기를 뭐 변경해서 우회를 해주겠다, 뭐 약간 짜치게 약간 방문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분이 약간 쿠바 분이라 그런지 공산당만 보면 뭐 근질근질해서 에어포스원 탑승 시에 마두로 트레이닝을 입고 일부러 보라고 SNS에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을 최대한 감추기 바빴는데, 뭐 최대한 연면 위주로 사진을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다른 각도의 사진이 필요하다면 이상한 기둥을 약간 포토샵을 해가지고 루비오 얼굴을 가려서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루비오는 뭐 어떤 짤을 보니까 시진핑 악수 후에 트럼프를 보면서 약간 윙크까지 하던데, 이런 걸 예상해서 VPN을 좀 강화한 건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전쟁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인데, 전쟁부 장관이 온다? 그러니까 동맹국이라면 사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부 장관이라도 어떤 연합훈련이나 군사훈련 관련 협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경쟁국을 가는데 전쟁부 장관을 데려간다? 분명히 마냥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란이 중국이랑 협의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란이 중국의 선박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얻기 위해 이란을 약간 제물로 내줄까봐 이란이 약간 그런 운명을 놓고 조율하지 말라 식의 항의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너가 더 하면 나는 미국에게 붙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트럼프가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에선 더 이상 할 건 없다, 시진핑이 대만 관련으로 무슨 속담 같은 것도 예시로 들었긴 했지만, 결론은 우리는 뭐 해가 지는 패권국이 맞다, 몰락하고 있었으며 쇠퇴하는 국가였다, 단 슬리피 조가 운영했을 때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대만에 관한 건 역시 변함없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 뒷감당 가능하면 뭐 하라는 뜻이겠죠. 베네수엘라와 번영하는 관계, 이란의 군사력 초토화, 그리고 이런 방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의 주식과 생업은 당분간 포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대만에 관여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란 전쟁으로 힘이 빠져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못하던 술도 먹었다라는 뉴스가 많이 있던데, 백악관 의전팀에서 외교적 결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만 대는 방식 내지는 한 모금 정도로 조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형식적으로 저 자리에서 와인 먹고 식사 자리에서는 다이어트 콜라를 먹었다고 하네요. 근데 외교적 결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웃기긴 한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번 회담에서 누가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서로 웃고 사진은 찍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 그대로, 이란 문제 그대로, 관세 문제 그대로, 결국 지금 분위기를 보면 서로 전쟁까지는 가기 싫은데 그렇다고 진짜 화해를 한 것도 아닌 되게 애매하고 위험한 균형 상태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제일 먼저 죽는 게 여행업 같은 소비 업종이고, 사람들의 미래가 불안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여행이고 소비니까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당분간은 여행업이 쉽지 않겠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예전처럼 무조건 우상향한다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시기일수록 너무 좀 뉴스를 한쪽만 보지 마시고, 한국 언론이든 중국 언론이든 미국 언론이든 한쪽만 보면 좀 판단이 많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여러 방향으로 좀 같이 보시면서 잘 살아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